안녕하십니까? 서남요양원 대표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파킨슨이 있는 여성의 치료를 위한 10가지 조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을 파킨슨스 디지즈라고 PD라고 합니다. 근육이 쉬고 있을 때 나타나는 떨림,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손이 떨리는 거거나 다리가 떨리는 거죠. 그다음에 근육이 뻣뻣해지고 경직되거나 느리게 운동을 하거나 균형 유지가 어려워요. 자세가 불안정할 때. 근데 이제 운동에 영향을 주는 뇌의 어떤 부위가 퇴행, 나이가 듦으로써 발생하는 건데 가장 분명한 증상은 근육이 이렇게 이완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떨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떨리고 있을 때 이건 파킨슨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보통 근육이 경직되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불균형이 되고 쉽게 균형을 잃습니다. 의사는 이런 증상을 기준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질병은 보통 진행적이어서 결국은 중증 장애나 사고력의 손상으로 치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파킨슨은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흔한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질환인데요. 놀랍게도 40세 이상 인구 250명 중 1명, 65세 인구 100명 중 1명, 80세 인구 10명 중 1명이라고 그래요. 특히 50세에서 79세에 시작되고 또 드물긴 하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이에도 생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파킨슨 병의 원인은 아직까지 알려진 게 없습니다. 특히 50세 이전에 발병하면 보통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확실한 예방법이나 완치면 치료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파킨슨 병은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발병 초기부터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파민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도파민을 보충해 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하마드 알리가 파킨슨 걸려서 그때부터 알게 됐죠. 파킨슨이 걸리면 뇌에가 변화가 생기는데 특히 기저핵, 베이살 강글리아라고 하는데 그 중에 흑색지라고 하는 데서 일단 퇴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저핵은 뇌의 내부의 깊숙한 곳에 위치했고 여기에 신경세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신경세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의도된 행동을 할 때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고 불시 운동을 억제하고 필요 없는 행동 안 하게 하고 자세 변화를 조절하는데 파킨슨이 걸리면 이 부위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뇌에서 내가 팔을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임펄스를 근육을 움직일 때 쓰게 되는데 이게 기저핵을 통과합니다. 뇌 깊숙한 곳에 있는 기저핵인데 이런 모든 신경세포와 마찬가지로 기저핵의 신경세포도 다른 신경세포의 세포를 조절하고 이 임펄스를 전송하는 메신저를 분비가 되는데 이때 도파민이 주로 분비가 됩니다. 이것은 이 임펄스가 근육까지 이제 증가시키는 건데 만약에 기저핵에 신경세포가 퇴행을 하면 도파민이 분비가 안 돼요. 그러면 기저핵의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연결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킨슨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파킨슨이 있을 때 치료는 물리치료를 하거나 작업치료 아니면 도파민이 들어있는 약물을 주거나 혹은 심부 깊숙한 곳에 뇌세포를 자극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파킨슨을 치료하는데 일반적인 조치는 환자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거나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한 가지 갖고 안 되면 두 가지 이상 약물을 쓰기도 하고 노인이 되면 약을 좀 감소시키거나 그 증상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약물 같은 거를 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어른들, 노인들한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젊은 여성에게도 파킨슨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이 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파킨슨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증상이 이렇게 떨리는지 보고 되도록이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킨슨이 있거나 혹은 파킨슨을 진단하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를 찾습니다. 주로 신경과 전문의가 이걸 치료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런 치료팀을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파킨슨은 여러 사람들에게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떨림과 같은 일반적인 증상 말고도 여러 가지 미묘한 떨림이라든가 우울증, 불안, 수면장애 같은
증상도 있고요. 그리고 비뇨생식기 문제, 예를 들어 방광이나 골반조 문제, 변비, 성기능 장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이렇게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특히 젊은 여성은 파킨슨 증상을 무시하거나 그냥 묵묵히 견디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자신을 돌보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보는데 시간을 쓰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꼭 파킨슨이 있을 때, 의심이 될 때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파킨슨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 약간 증상이 다른데, 특히 생리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이나 폐경기에 접어들었을 때 증상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다고 하면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미리 의료진과 상담을 하는 게 좋고, 임신하기 전에 미리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성이 파킨슨을 진단을 받은 것이 남성보다 60% 시간이 더 걸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신경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가, 개인 트레이너, 영양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영적 지도자 같은 여러 제공자들이 포함될 수 있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파킨슨을 느리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킨슨이 있는 사람이 의사에게 갈 때 미리 본인이 자기가 물어볼 거나 그런 걸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은데, 일기나 일지에 증상도 기록하고 가지고 가고, 예약하기 전에 질문할 목록도 미리 만들고,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나 우경락이 있는 처방전을 가지고 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나 친척 같은 지인을 동반하는 것이 좋고요. 본인이 가장 의지할 만한 동반자가 누군지 찾아보고 그들과 같이 약속 장소에 데려가고 상태에 대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문서하는 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특히 가족, 친구의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데,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성의 경우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지지해 주더라도 불편하다고 느끼는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집 밖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연결이 중요하고, 친구 그룹, 파킨슨을 같이 앓고 있는 어떤 친구 그룹을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웃고 같이 놀고 긴장을 풀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일상에 건강이 있는 게 중요한데, 특히 웰빙과 전반적인 건강이 중요합니다. 기분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매일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동적인 일이나 요가나 마음챙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고, 운동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할 때 좋아하는지, 무엇이 당신에게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당신의 삶에서 이것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뭐든지 찾고, 특히 수면, 수분 공급, 건강한 식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좀 외국 데이터니까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여러 가지 임상시험이나 이런 것도 참여하는 게 좋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파킨슨을 위해서 약물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백인이나 부유한 나이 든 남성을 위해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여성도 이런 요구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어떤 사회활동이나 연구나 이런 시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파킨슨 병의 원인은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유전, 환경적인 요인, 급변하는 환경이 원인일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다한 열량, 그 다음에 과다한 지방 섭취, 높은 콜레스테롤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머리를 다치는 머리 외상, 살충제, 제초제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지나친 열량 섭취를 하고, 서구화된 식단이나 패스트푸드로 과다한 지방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가 되면서 유기용제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신경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고, 살충제나 제초제 같은 것도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고, 또한 이제 교통사고에서 머리를 다치는 일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파킨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운동이나 비타민 C, 비타민 E는 파킨슨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파킨슨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균형 잡힌 식사나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서남요양원에 문의사항 있으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